저에게 제시된 그 제목이 백서를 통해서 본 청소년 지원의 현황과 실태 비전에 대한 시사점이어서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발표라는 것을 하기엔 모자람이 많습니다. 근데 시사점을 이야기하기에 모자람이 많은 제가 여기에 있는 건 제가 느끼는 그 모자람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어렵게 나온 만큼 좋은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백서들을 보면 교사로서는 그런 백서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인 담론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백서, 이번 백서는 만드는 과정 안에 참여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어떤 목마름은 객관적인 관점이나 자료들을 많이 담을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안내하기에는 뭔가가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거는 바로 학교 현장들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정리해서 이게 이러한 시사점이 있어, 이건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에 지금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모자란 백서의 내용이지만 천천히 잘 봐주셔서 그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배움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센터에 이렇게 좀 역할에 대한 현장에서의 아쉬움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전체적인 과제로 느껴지는 것들을 좀 이렇게 기획해주고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그게 계속 어떤 머리로만 인식하고 그러는 것만이 아니라 좀 힘을 모아서 그런 과제들이 생겼을 때 정책화해내고 또 서울시와 협의해주는 역할을 좀 우리의 방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생깁니다. 근데 어쩌면 2007년부터 대한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면서 그런 역할을 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기존의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2000년 전에도 사실은 복지적인 마인드로 많이 접근했었고 일회적인 서비스 개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한교육센터가 생기면서 모이게 된 현장 교사들이나 사회적인 필요는 이 학교 밖에 혹은 학교 안에서 배움에 대한 배움에서 소외된 친구들이 계속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는 점과 교육적인 개입이 되게 필요하다는 관점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맛있는 걸 주고 쉴 곳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는 역할이 서울시에서 처음 이렇게 정책으로 또 위탁의 어떤 사업의 위탁으로 저희 같은 현장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가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센터는 업무를 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대책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탈학교 학생, 학교 밖 친구 이러면 대부분 그냥 문제시하던 시각에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 자원이 이 친구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시각을 갖게 된 건 굉장히 큰 변화와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기관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처음에 8개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38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이제 전국 자치구에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국 내에 이런 대한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 부서가 마련되기도 했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 굉장히 큰 변화이긴 한데 각 현장은 사실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게 사실입니다. 늘 아이들을 만나기 힘들고 찾아내고 발굴하기도 힘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 자원들을 끌고 와서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기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저는 똑같은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들이 실제 현장의 강화를 위한 지원이 되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없었을까? 그런 큰 변화는커녕 사실 저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지원금을 받았거든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뭐 현장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 관심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얼마 전에 해지되었고요. 아까 그 박사님이 이렇게 흐름도와 서울시의 역할과 센터의 역할, 현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도를 새로운 상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교육청은 오히려 이런 곳을 지원하는 역할보다는 자체적인 이런 그 신규 현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걸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3년 전에 받았던 그 지원금, 서울시에서 지원금의 액수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300만 원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갈 수 있었고 수업 진행도 할 수 있었고 교재교부도 살 수 있었어요. 13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갖고 계시는 분은 아시죠? 지금도 300만 원. 물론 뭐 교사 교육을 하는데 얼마간의 예산을 썼고 무엇을 하는데 얼마간의 예산을 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학습 활동을 하는데 13년 전이나 아까 20년이라고 잘못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꼭 40이거든요. 네, 13년 전 제가 꿈학교에서 처음 일을 할 때나 14년 후 40이 된 지금 아이들과 학습 활동을 할 때에나 똑같은 300만 원으로 아이들의 학습 과정을 꾸립니다. 물론 교사들은 다른 자원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슬픈 것은 시는 지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나 보다. 10년 전과 지금의 변화를. 그런 것에 대한 슬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해야 되는 그 항목의 비전에 대한 시사점이 있어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비전, 학교 현장 교사 비전을 뭘 말할 수 있을까?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확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게 본론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각적인 노력들이 분명히 펼쳐지고 있고 그런 흐름이 생긴 것을 굉장히 저희는 희망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관심 안에 그리고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시와 교육청과 다양한 쪽에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큰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같은 현장 그리고 또 우리를 견인해줄 센터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원해줄 정부 각각의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면 그 해내는 책임들이 켜켜이 쌓여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학교 밖 친구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실 올해는 가장 큰 변화가 정부의 지원으로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굉장히 큰 시도였고 큰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부터는 각 현장별로 2명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도 갖게 되고요. 혹시 급식비와 2명의 인건비 지원이 변화된 지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큰 지원의 폭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현장들은 여전히 10년이 지났어도 위기입니다. 항상 현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간으로 만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 쌓아오고 업그레이드 되어 온 부분은 아이들을 세밀하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이 포인트를 두고 그 포인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은 만들어진다라고 기획되어진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각 아이들의 사례는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유사한 사례의 아이였다 하더라도 지원 방안이 달라져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만날 수 있는 건 바로
그 대안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성을 좀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이렇게 좀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외국 학교에 교육자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이런 한국에서의 대안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교육 현장을 탐방하러 오셨는데 저희 학생들이 그분들께 왜 선생님들의 나라는 교육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많은 아이들이 교육적 혜택을 잘 받고 있다라고 그리고 즐겁게 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비결이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거기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라의 교육의 이러한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은 160년의 역사를 갖는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를 위해 노력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는 당장 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적 방법들을 도입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내가 담겨있는 현실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내 자리에서 충실히 해나가는 것. 이 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 병서가 사라지지 않도록. 아까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외면하면 나중에 사회적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1년도에 처음 학교 밖 탈학교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런 관점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좀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게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손실이 아주 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빛낼 가치를 우리는 잃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의 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가능성과 신념을 우리가 어른이 믿어주는 것부터 출발해서 지원 방안, 정책, 또 만남이 이루어졌으면